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에서 일이 힘든 것과 인간관계가 힘들 때 어떤 것이 더 힘들다고 느껴지시던가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일이 힘든 것보다는 인간관계가 힘들 때 더 견디기 어렵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이 힘들고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잘 맞고 즐겁게 일할 수 있으면 비교적 퇴직하는 경우가 좀 적은 반면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 때는 퇴직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2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숙한 시절을 보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사의 갑질이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정 인구 비율 안에 몇 명의 또라이가 있고 내 주변에 또라이가 없다면 그 또라이는 나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는 얘기는 이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관계 참 어렵죠. 우리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느낄까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먼 미래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처럼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은 욕구처럼 아주 기본적이고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런 욕구라는 거는 다 아시죠. 또 그만큼 사람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욕구이기도 한 것이고요. 생명이 위협을 받는 거는 아닐지 몰라도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평생 동안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자기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아다니느라고 감정과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기도 하죠. 생각보다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좀 기운이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많은 빌런들을 만나거든요. 자타공인 인정하는 빌런이어도 그분이 내 직장 상사거나 나보다 권력이 강하거나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으로 인한 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지경일 거예요.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이유도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것과 일맥상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책의 내용을 그냥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혔고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저 자신을 잘 지키며 비교적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어요. 지금부터 제가 그거를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저는 저를 싫어하거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그 성격의 성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느끼는 감정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정의를 좀 내려봤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저 사람을 어떤 종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정의를 좀 많이 내렸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행동들을 하는 그 일련의 인과관계 같은 것들을 정리를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어떤 거냐면 있는 사실 그대로를 한번 그 파악을 해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해서 저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그 싫어하는 행동을 타인에게 드러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나를 깎아내리는 그 언행을 하면서 자꾸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인데, 그 행동은 분명히 저 사람이 윗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은 맞지만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내가 아무리 상처를 받아봐야,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그 사람을 싫어해봐야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행동을 바꾸거나 생각을 바꾸지 않을 정도의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정리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할 것이고, 어쨌든 나는 이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왜냐면 해결책을 찾을 때 그런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으니까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고, 역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상사로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보다는 그 사람이 더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이 전혀 바뀌거나 변화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여기까지 올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서 정리하고, 그리고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물론 그 사람을 이해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일련의 과정이나 상황들을 이해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저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가 뭐 어쩔 거야. 지가 나 싫으면은 뭐 싫은 모양이지 뭐. 나도 별로지 뭐. 뭐 어쩔 거야. 싫으면 싫은 거지. 싫어서 저렇게 행동한다고 내가 거기 뭐 반응할 필요가 있나? 그런다고 지가 나를 자를 거야. 어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내가 아무리 싫어하고 상처받고 들고 날뛰어도 그 사람은 그 행동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그가 하는 행동으로 나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마음속에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생각을 했어요. 갑질금지법 같은 게 있어도 그 법이 나를 보호해줄 만큼 가까이 있지 않고, 또 굉장히 교묘하고 사소한 행동들로 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 행동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해결책은 사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사가 저를 미워하지 않고 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기를 바라느라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즉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은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속으로 어떻게 말했냐면, 그래 너는 계속 나 싫어해라. 나는 자동차 그 강아지 인형 있잖아요. 자동차 방향제 인형 마냥 고개만 끄덕거려 줄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되뇌이면서 그냥 대응을 했어요. 더 심하게 말하면 어디서 개가 짖냐 계속 짖어라. 그래서 그냥 듣는 신용만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 들을 말만 듣고 흘린 말은 다 흘려버리면서 저 스스로가 저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을 때 이게 뭐 하루아침에 딱 되는 건 아닌데, 이런 사람하고 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제가 힘들어지려고 할 때는 계속 어떻게 했냐면, 그 순간에 딱 이게 나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 때는 저 스스로 그 상처받은 마음에 스스로 빨간 약을 막 바르면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맨날 저러고 싶어서 안달인데 저거에 내가 상처 받아봐야 나만 손해받는 거지. 어쩔 수 없어. 내가 어쩔 거야. 내가 신경 안 쓰면 그만이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신경 쓰고 상처받느니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하면서 관심사를 바로 돌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대응을 했고요. 그렇게 했더니 점점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사람이 저한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욕적인 언행을 하더라도 거기에 신경 안 쓰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조금 받더라도 금방 회복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제가 한 1년 정도 과정을 거치면서 터득한 방법인데, 그동안에 저희 직원이 출산휴가를 갔다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목격을 하고 나서 나한테 와서, 팀장님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응을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태껏 지나오면서 이렇게 과정을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왔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저희 팀원이 굉장히 놀라면서, 그 팀원이 느낄 수 있을 정도면 그 행동이 얼마나 눈에 띄는 행동이었겠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 친구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볼 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바꿔 먹었더니 마음이 굉장를 편안해졌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놀라워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냐, 정말 이거 대단한 용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저도 이게 처음부터 되지는 않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저도 상처 진짜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도 신기한 게, 이런 행동을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하고 제가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으니까 상처도 받지 않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나를 건드리거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던 것에 대해서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 스스로의 어떤 보호막을 제가 찾게 된 거예요. 뭐 들어보시니까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생각처럼 안 되는 게 문제고 사람 마음이 언제나 생각처럼 흘러가주지 않는 게 참 문제기는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내 마음이지 상대의 마음이 아니에요. 상대가 나를 대하는 행동은 뭐 만약에 힘의 크기가 내가 더 힘이 큰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약간 수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 상처를 받을 때는 대부분 상대 쪽의 힘이 더 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수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방어를 하는 게 이런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방어를 하면서 나를 지키면 이 방법 한 가지로 인해서 내 마음에 방탄조끼를 입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총알을 날려도 내 마음이 크게 상처받지 않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행동이나 그런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정의를 내려보시는데 감정을 다 빼고 사실 그대로 인과관계 그대로를 그냥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에 자꾸 신경 쓰느라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내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내가 대응해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더 집중해 보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줄 수도 없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이유도 없고 좋아해 줄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줄 이유도 없어요. 그거를 바라느라고 나를 상처 주지 말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거나 좋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나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전환하시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빠르고 더 어떻게 보면 안전한 방법인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상황을 그냥 그 상황 속 안에 매몰되기보다는 유체이탈한 것처럼 외부의 제3자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상황을 한번 바라보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좀 내려보세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그게 지금 여기서 겪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걸 한번 해보시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 반복해보시면 정말 효과가 기가 막힙니다.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모두가 다 타인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다 타인과 타인의 만남이고 부모와 자식도 타인이고 부부도 타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타인입니다. 타인은 기본적으로 나와 생각이 같을 수도 없고 내 생각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나도 타인의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완전히 그 타인과 모든 걸 다 공유하거나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타인을 나와 일치시키지 말고 그냥 타인으로서 인정을 좀 하고요. 그 타인에 대해서 자꾸만 인정받으려는 그런 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뭐 어떨 때 나 자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라 할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좀 어떻습니까? 이기적으로 살면 때로는 그리고 이기적인 삶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를 돌아보거나 할 때 더 이상 후회가 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고 타인보다는 나에게 좀 더 집중하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좀 더 이기적이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근데 아마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혹시 상대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기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상처를 줄 때도 나는
타인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이 반복됐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는 모질지 않은 행동인데도 내가 모질다고 생각해서 그 행동을 못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혼자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기적으로 사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기적으로 살아도 된다. 자신한테 그렇게 허용치를 좀 늘려주시고 누구보다 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남에게 좋은 사람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결국은 타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테레사 수녀님 같이 전 인류를 위해서 막 희생하고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라고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테레사 수녀님 같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행복하고 싶고 내가 만족하며 살고 싶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마음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서 결국에는 그게 더 큰 상처로 되돌아오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마음은 곧 나와 타인에 대해 그 기대감을 갖는 마음과 같은 맥락 속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싶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타인과 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이 어떻게 나를 상처받게 하고 어떻게 나의 자존감을 훼손시키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성취를 쌓으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성취를 쌓으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작은 성취를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리고 그거를 이론적으로 말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성취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건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사고의 전환도 많이 필요하고 또 작은 성취에 대한 기준이나 기대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낮추는 것도 필요해요. 이런 부분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대감과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 자존감에 대한 부분 또 타인과의 기대감을 갖는 마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나 자신의 자존감을 찾고 그리고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